2회 쟁송 한기 2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먼저 읽어보면 물음 1.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아에게 이제 쟁점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고요. 로마자 3번의 갑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의 유리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건 변론주의죠. 26조의 의미 보충적 직탐지 원칙이 변론주의니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A가 이제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했고, 심판 갔을 때 중노의 A2가 기각했으니까 이제 갑이 구제가 안 됐고 소송 간 거죠. A to C 항상 이런 식이죠. 이때 이제 갑은 이제 첫 번째 줄에 주식회사 갑 사용자는 원고가 됐을 때 이제 정당 해고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피고인 중노위원장은 이제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파악해야 빨리 파악한다고 했었어요. 그럴 경우에 갑의 주장은 사업 전체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전체 폐지니까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중노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유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통상판례가 처분시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인 재결주의니까 중노위 재심 판정 당시에 중노위의 요 재심 판정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안산사업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사업 폐지. 그래서 처분 시설에 의하면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건 이제 변론주의 문제. 변론 주장해야만 법원이 판단해서 고려한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시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학설 대립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것이니까. 원래 학설 대립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처분 시와 판결 사이에 새로 법이 바뀌거나 사실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것인데, 여기 이제 판례의 쟁점이 나서 제가 출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원칙적 변론주의다. 그다음에 물음 2 이런 전체, 그래서 이제 갑은 전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A2는 일부 폐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런 사실의 존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미확정이면 증명책임이 쟁점이고 입증책임이 쟁점이고, 이걸 쓸 때 1번 법률요건 분류설의 원유 개편에서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1번 갑에게 유리한 사실이기 때문에 갑이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책임을 진다는 말은 갑에게 불리하게 2번에서 불리하게 일부 폐지, 즉 사실의 부존재로 사실이 확정된다. 부존재로 확정되니까 갑의 청구는 이의 없었기 때문에 3번 기각 판결한다. 여기 부존재로 확정된다는 점, 사실의 전부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확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증명책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게 요 판례를 기초로 만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로마자 2번은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이제 안 내면 쟁점을 안 물어보면 잘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처분 시인 A2의 재심 판정 시에 존재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처분설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물음 2에서 증명책임의 핵심은 요 2번이다. 2번 부존재한다고 확정된다. 갑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면. 그다음 문제 2번의 경우에는 1, 2 사실 기초문제 변형한 것인데, 첫 출변 물음 1이고 물음 2가 이제 기속력인데 이게 같이 출제된 유일한 문제예요. 첫 출변 기속력 잘 나오는 쟁점이잖아요. 노무사 시험에서. 특히 이제 첫 출변 올해 특 A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문에서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거부한다 했는데, 변경된 처분 사유가 무허가주택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허가주택이어서 거부한다 이렇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A가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변경. 그럼 이제 무주택 세대주인지 아닌지, 이런 사실과 무허가주택인지 아닌지 법이 달라지면 사실도 달라지죠. 성서판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없으니까
갑의 주장 어, 입자 모적 공고일 당시에 무주택세주였다 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말이 이제 증거가 충분해서 입증되면 따라서 이제 거부 처분은 위법이 되죠. 위법. 그래서 무릎 1의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런 사유를 근거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위법이니까 이제 법원에 이제 인용 판결이 확정됐죠. 확정됐을 때 A가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 거부일 때는 재처분의 의무. 그래서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다시 세인데, 얘는 이제 다른 처분 사유죠. 다른 처분 사유, 다른 법이나 사실. 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인 다른 법과 사실은 이제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솔판의 입장은 기사동설이고, 규율 내용에 있어서 기사동설인데, 이건 법적 관점에서 하나의 수익적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별개의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규율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기사동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래서 반대 결론이 나와요. 반대. 있다고 판단하면 이런 무가주택임을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분쟁을 이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없다이면 다시 동그라미 1번에 다시 거부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있으면 다시 또 추정을 제기해야 되니까. 근데 규설에 의하면 다시 거부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규설은 이제 쓸 수 있으신 분만, 제 강의에서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쓸 수 있으신 분만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초치변을 쓸 때는 이제 판례를 많이 쓰는 게 득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3번에 당사자가 알고 있어도 동일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4번에 여기 이제 변시 문제였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기속행위 재량일 경우에는 법이 달라지면 사실이 달라지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데 명시로 동의하면 허용된다. 노무사 하시면서 이게 간접 강제로 기출된 문제죠. 25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에서는 요 규서를 써주면 고득점인데, 쓸 수 있으면 써라.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단락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법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율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 그럼 반대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선 규설에 의하면 규율 내용이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니까 재차 거부할 수 없다. 판례 1설에 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2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